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권 알림이 알리입니다. 존엄성, 자유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개념은 바로 평등입니다. 함께 그래프를 볼까요? 코로나 시대에 불평등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 그래프에 숨어 있는 알파벳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5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알파벳 K자 모양입니다. 한쪽은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내려가고 있네요. 누구는 오히려 이익이 커지는 반면 다른 누군가는 계속 악화되는 현상이죠. 재난시대의 불평등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 때문에 새로 생긴 불평등이 아닙니다. 원래 불평등한 상태에 재난이 닥치니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 불평등? 불평등이 뭐야? 대단히 나쁜 거지. 노력하는 바가 다르니까 결과가 불평등한 건 당연하지. 불평등이 뭐가 나빠? 불평등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 불평등은 당연하다고 하는 사람. 그럼 불평등이 왜 나쁜지를 생각해 볼까요? 모두와 관계된 건강 문제를 예로 들어봅시다. 개개인이 열심히 운동하고 잘 먹으면 괜찮은 걸까요? 사회 구조적인 불평등과 개인의 건강은 관계가 없을까요? 불평등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평등해야 건강하다라는 책을 쓴 공공보건학자 리처드 윌킨슨입니다. 위계적인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낮은 위치를 강요합니다. 존중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 불안정, 만성 스트레스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존중받지 못한다는 건 주변에서 자신의 기분이나 체면 등에 신경 쓰지 않고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대접을 계속 받게 되면 일에서의 즐거움과 성취감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이고 정서적인 폭력에 쉽게 노출되기도 합니다. 고로 저의 결론은 사회적 환경이 불평등하면 개인의 건강도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위계적이고 차별적인 사회에서는 건강 불평등이 나타나는군요. 저는 자전거 타기 반응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자전거 타는 모습을 옆에서 봅시다. 바람의 저항을 막으려고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속도를 내기 위해 발로는 쉴 새 없이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강자에게는 머리를 조아리고 약자에게는 사정없이 발길질을 해대는 모습이 아닐까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손님이 웨이터에게 함부로 굴면 웨이터는 주방장에게 화를 내고 주방장은 조수에게 분을 풀고 조수는 주방의 고양이를 발로 찬다. 한국 사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슈퍼갑, 을의 눈물.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보이게끔 내몰릴까요? 세상에 믿을 건 나뿐이야. 나는 나만 챙기면 돼.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경쟁, 끝없는 경쟁이다. 난 어차피 이기지 못해. 그냥 질러서 속풀이나 해보자. 내가 과시적인 소비를 한다면 어쩔 셈이지? 이거라도 안 하면 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더 자기중심적인 행동과 태도, 사회적 지위를 둘러싼 경쟁 또 경쟁, 손상된 자존심을 과시적이거나 분풀이식의 소비로 푸는 모습, 불평등한 사회에서 내몰리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불평등의 대가는 누가 치르나요? 우선 개인이 불행하겠죠?
남의 눈치 보느라 개인의 자유가 축소되고 사람답다는 감각이 훼손됩니다. 또한 사회도 타격을 받습니다. 공적인 문제? 그건 정치인이나 알아서 하라고 해. 난 내 문제만으로도 골아파. 어차피 나를 동등한 인간으로 대접해 주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돼. 협력과 연대는 개뿔. 어차피 의사결정은 자기들끼리 할 거면서. 이런 상황일수록 이 사회는 강자들의 입맛대로 주무르기가 쉬워집니다. 그럼 또 불평등한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차별받는 개인만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의 상실로서 사회 전체가 불평등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현실이 불평등할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평등을 상상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평등은 이상적이고 당위적이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평등에 대한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등을 문제 삼고 개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이처럼 평등은 대한민국과 인류의 공통적인 약속입니다. 그건 말뿐이죠. 평등이란 터무니없는 공상이에요, 공상. 과연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에 적힌 평등이 아무것도 아닌 공상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몸으로 증명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넘쳐납니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사망 50주기를 맞은 해입니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시장의 청년재단사였던 전태일은 열악한 노동 조건에 맞서 싸우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자기 몸을 불살랐습니다. 전태일의 주장과 요구는 헌법에 쓰인 평등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됐습니다. 전태일의 생각을 3단 논법으로 정리해 볼까요?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정당한 임금, 적절한 휴식, 건강진단을 보장해 노동자의 인간다움을 보장하라. 하지만 공장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하게 대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적힌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50년이 지난 오늘날 전태일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어떻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소전제, 노동자들은 인간답지 못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도록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란 이유로 노동법에서 배제되는 노동자가 없도록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모든 노동자의 노동조합을 할 권리를 보장하라. 하지만 기업주와 정부는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가 낸 근거들을 검증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결론, 그들은 우리를 평등한 시민으로 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들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평등을 위배하고 있다. 50년의 기간을 두고도 같은 요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노동자들의 요구는 불법적이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헌법에 적힌 평등에 입각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전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문장이 형식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헌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헌법상의 평등은 인간다움과 목숨을 건 주장의 전제이지요. 전태일과 오늘날의 노동자들은 그 평등을 입증하기 위해 요구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에서 근본적 평등이 도출됩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한 정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사회에서는 불평등을 문제 삼고 개혁하려 할 것입니다. 평등의 이상은 현실의 불평등에 맞서는 싸움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자유와 마찬가지로 평등은 혼자 이룰 수 없는 가치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등이 만들어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떠올려 볼까요? 미운 오리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따돌림과 구박을 당합니다. 슬퍼진 미운 오리는 집을 떠나 다양한 만남과 이별을 맞게 됩니다. 추운 겨울, 친절한 들쥐가 음식을 나눠주어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봄이 왔어요. 미운 오리는 날개 부분이 간지러워서 날개를 퍼덕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날기 시작한 거예요. 미운 오리는 백조였던 것입니다. 오리는 백조가 되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백조들의 같이 놀자는 말이 무엇보다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입니다. 흔히들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고 하잖아. 미운 오리 새끼 얘기는 그런 교훈을 주려는 걸 거야. 난 좀 이상한데? 우리 모두 다르잖아. 그게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애초에 당연한 차이가 왜 이유가 될 수 있지? 미운 오리가 다르게 생겼을지라도 차별하지 말라. 그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은 왜 유독 생긴 걸 문제 삼냔 말이야. 다른 차이도 많은데. 그냥 생김새가 우선 눈에 띄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니까 다른 외모를 문제 삼는데 다름의 기준이 누구냐고. 오리. 오리의 생김새가 왜 기준이 돼야 하지? 오리를 기준으로 삼아놓고 기준으로 삼은 오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애초에 기준이 없으면 모두 다르게 생겼을 뿐인데 말이야. 오리와 백조의 차이는 차별받을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미운 오리가 다른 오리와 다르게 생겼기에 못생겼다고 말하는 기준이 문제입니다. 미운 오리가 백조로 변신했다고 해서 만약 오리를 무시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백조를 기준 삼아 오리를 열등하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문제가 될 겁니다. 차이,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표준이자 기준으로 삼으려는 권력이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유합니다. 고유하니까 차이를 갖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떤 차이만 차별의 이유가 될까요? 그건 권력이 차별하고 싶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골라잡기 때문입니다. 가령 외모 권력은 특정 생김새를, 나이 권력은 특정 나이를, 재산 권력은 특정 소유를 골라잡아 차별합니다. 성차별 사회에서는 남성과 이성애가 권력이죠. 남성과 이성의 권력이 보기에 다른 성별과 다른 애정관계, 다른 가족 형태를 차별합니다. 학력차별 사회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능력 중에서 유독 학력을 기준으로 줄 세웁니다. 권력은 자기와 다른 존재를 차이라고 지명합니다. 권력이 우열의 기준을 만듦으로써 차이들을 줄 세우고 평가하는 데서 차별이 시작됩니다. 차별하려는 권력을 비판하는 것이 평등의 감각입니다.